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FX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기본 노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설계할 때 이 화면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하는지, 또 어떤 정보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입력받는 정보가 어떤 데이터고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니까 연도 정보, 월 정보, 일 정보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월과 일은 명확합니다. 범위가. 월은 1에서부터 12이고 제시된 월이 뭐 1월이면은 1부터 31일, 30일까지의 값이 1의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의 나이, 또 이 응용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어떤 연령층의 범위 등을 고려해서 제시해야 되는 범위 또는 가능한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인만 쓸 수 있는 그런 응용이다. 그러면 생년월일에서 뭐 18살 미만의 어떤 생년월일이 입력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우리가 어떤 범위를 가 유효한 범위인지, 그 다음에 그 유효한 범위가 있을 때 이 유효한 범위를 어떻게 사용자한테 제시를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자바 FX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본 노드들 중에 어떤 노드를 이용해서 입력받을 것인지 보여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출력보다는 입력이 이제 선택할 때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했으면 어떤 GUI 노드, 어떤 기본 노드를 가지고 입력받을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결정의 기준은 입력의 편리성과 입력 오류의 최소화, 입력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서 노드를 결정해야 됩니다.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과 동시에 사용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엉뚱한 정보를 입력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자우편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입력의 편리성을 생각해 보면은 널리 사용하는 도메인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만 입력하고, 만약 내가 네이버, 지메일 뭐 이렇게 널리 쓰는 어떤 메일이면 선택하게끔, 굳이 내가 @naver.com, @gmail.com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널리 사용하는 도메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이제 허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허용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입력할 때 아이디와 도메인을 분리해서 입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텍스트 필드에 아이디와 도메인을 다 입력하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만약 앞에 있는 입력의 편리성 때문에 아이디와 도메인이 나눠져 있으면 그렇게 입력 아이디와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면은 아이디는 그대로 가고 도메인만 입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력을 받고 나서는 이 입력이 유효한 이메일 주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그
아이디와 도메인을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입력받는 경우에는 이 입력받은 어떤 그 데이터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 형식을 갖췄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 그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뭔가 그 이메일에 들어간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해가지고 유효한 이메일, 그 사용자가 소유한 이메일인지 확인하는 것까지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메일이 보안에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이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분석을 토대로 노드들을 결정해 가지고 그 노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받을 때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열 입력입니다. 근데 문자열 입력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트 필드를 제시해서 사용자한테 입력하게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맞게끔 받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다 하면은 문자 입력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이름,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입력을 받지 않고 뭔가 선택하게끔 해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모든 종류의 이름을 제시해서 그 중에 선택하게끔 하면은 더 힘듭니다. 물론 한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를 제한한다든가 문자 수를 제한한다든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특이한 이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문자열 입력을 받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데이터에 따라서는 문자열로 입력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로 내가 입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노드에는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텍스트 에리아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와 패스워드 필드는 짧은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한 줄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텍스트 에리어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의 어떤 텍스트 내용을 입력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들 세 개의 노드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노드이지만 문자열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이 노드들을 이용해서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부동소수 값을 이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입력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얻는 데이터는 부동소수가 아니라 문자열로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받은 문자열을 다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부동소수로, 문자열을 정수로 추가적으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받는 게 문자열 자체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텍스트 필드를 쓸 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주요한 메소드에는 getText와 setText입니다. 주로 setText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getText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얻어낼 때 이제 getTex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반환해 주게 되겠고
만약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받는 것이 문자열이 아니면 그 문자열을 정수로 또는 부동소수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텍스트 필드나 패스워드 필드, 텍스트 에리어는 뭐 패스워드 필드는 그렇게 쓸 리는 없겠지만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리어는 입력을 받는 기본 노드예요. 그런데 is editable을 false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드를 만들고 set 텍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가지고 이 텍스트 필드를 그 보기 전용, 그러니까 정보를 보여주는 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필드와 텍스트 에리어는 또 요 5가지 메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거고요. 텍스트 필드는 단일줄, 패스워드 필드도 단일줄인데 이제 입력할 때 그 입력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고 다른 형태로 숨겨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텍스트 에리어는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텍스트 필드에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입력된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입력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버튼을 누르면 다 입력했다고 알려주면 그때 getText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사건을 캐치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로긴 창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야 되고 여기에 그 OK 버튼이 있으면 이 OK 버튼은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입력돼야지만 활성화되게끔 만들고 싶으면은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set on key type, set on key press라는 사건을 등록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생각되는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텍스트 프로퍼티와 set on key 타입을 이용한 그 사건 처리 예제는 그 로긴 창 예제를 보시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이면은 set disable이 true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true가 되고 둘 다 false가 돼야지 이제 set disable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에디팅이 아니라 이제 로긴 버튼을 set disable 하는 거죠. 이 set disable이 true면은 로긴 버튼이 비활성화돼서 클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용자가 아이디도 입력하고 패스워드도 입력해야 로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필드 말고 텍스트 에리어는 다중 라인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요 2개의 메소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보여진 폭이 30컬럼이 되겠고 로우 카운트는 5줄. 그래서 35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텍스트 에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텍스트 에리어는 우리가 제시된 것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롤 페인하고 같이 연결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한 노드는 이 텍스트 에리어를 스크롤 페인에 넣어서 스크롤 페인을 실제 추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 페인을 사용할 때는 요 Hbar, Vbar, policy를 설정할 수 있는데 always는 항상 보여지는 거고요. as needed,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더 많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never는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never를 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크롤 바를 쓰겠다는 거는 이제 스크롤 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스크롤 바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always나 as needed 형태로 표현해 가지고 그 응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에리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메모 앱을 만들어 봅시다. 이 메모 앱은 요 하나의 메모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필요하면 불러올 수 있고, 전체 지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되는 간단한 앱을 그 GUI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데, 이때 이 파일에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일 처리는 자바 15장인가요? 맨 마지막에 설명드려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 코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입력은 스캐너를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 받듯이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고요. 이제 파일로 출력도 print out, print writer라고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printf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버튼에 이렇게처럼 아이콘 같은 조그만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추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set graphic이라는 이걸 이용해서 노드에 어떤 이미지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따라서는 노드의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런 기능을 언제 쓰냐면은 이제 메뉴 아이템과 버튼에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포함하게 되겠고, 이런데 추가되는 이미지는 상당히 작은 이미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구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응용을 만들 때 좀 더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메모 앱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코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그 메모 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모 앱을 실행하면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화면이 실행됩니다. 이 화면에는 메뉴바가 있고 중앙에는 그 텍스트 에리어 노드를 이용해서 꾸미고 있고요. 맨 아래에는 3개의 버튼이 나오도록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화면을 우리가 구성하고 싶을 때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로는 보더 페인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더 페인의 탑에는 메뉴바, 중앙에는 그 텍스트 에리어, 그리고 맨 아래 버텀은 버튼이 3개 들어있는 H박스를 이용해서 꾸며가지고 추가하는 형태로 그 화면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잠깐 보면 보더 페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가 되겠고, 이제 그 메인 페인의 꼭대기는 메뉴바로 구성을 하고 있고, 센터는 컨텐츠 페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맨 아래는 버튼 페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에 모든 그 화면 구성하는 코드를 다 넣지 않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영역별로 함수를 만들어서 모듈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은 컨텐트 페인을 넣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에리어로 꾸미지만 텍스트 에리어를 쓰게 되면은 스크롤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화면보다 더 많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스크롤바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 페인을 만든 다음에 그 페인에다가 메모를 넣고 이 스크롤 페인을 중앙에다가 설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를 그 자체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텍스트 에리어를 스크롤 페인에 넣은 다음에 스크롤 페인을 사용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행하면은 현재 저장과 전체 지우기에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파일의 그 메뉴에 있는 저장과 전체 지우기도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둘 다 모두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걸 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요 텍스트 프로퍼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메뉴바와 버튼 페인을 잠깐 보면은 컨트롤 페인은 엣지박스를 이용하고 있고 3개의 버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3개의 버튼에 그 이미지들이 들어가게끔 이미지들을 추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이 눌렀을 때 해야 될 일들을 함수를 등록해 주거나 직접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버튼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memo.setText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뭘로 설정하고 있냐면 빈 문자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추가된 데이터를 지우고 싶으면 전체 지우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체 지우기는 텍스트 에리어를 빈 문자열을 추가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내용이 다 지워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메뉴바는 비슷하게 이제 그 메뉴가 파일과 포맷 메뉴가 있고요. 파일에는 블록이 저장 전체 지우기, 셀렉트 폰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끔 쭉 그걸 구성해주고 또 그 메뉴 아이템들을 눌렀을 때 하는 행동들을 그 함수를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elect font와 open memo, save as 메소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select font는 그 모든 폰트 정보를 갖고 와서 그 폰트 정보들로 초이스 다이얼로그로 그 폰트들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폼에 셀렉트 폰트 하면은 요 기본적인 그 초이스 다이얼로그인데 콤보 박스에 쭉 시스템에 있는 폰트들을 쫙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글 폰트들이 다 영문으로만 나와 있죠. 누르면 폰트들이 아까하고는 다른 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하고 파일을 오픈하는 건데 오픈은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겠고 저장은 프린트 라이터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장할 파일 이름과 아니면 불러올 파일 이름을 선택할 때는 그 시스템에서 또 자바 FX에서 제공하는 기본 다이얼로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러오기 누르면은 이제 맥은 이런 그 기본 불러오기 대화창이 실행이 될 거고 윈도우즈 실행하면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 하나 선택해서 오픈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가지고 텍스트 에리어에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되겠고, 여기에 메모창에 보면은 내가 어떤 파일에 데이터를 불러왔는지를 여기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잠깐 보면은 요 다이얼로그를 실행해 가지고 내가 특정한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파일 타입의 객체를 반환해 주고요. 만약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이얼로그를 죽이거나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널 값을 반환해 줍니다. 널 값이 반환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함수는 종료가 되고요. 널이 아니라 파일을 주게 되면은 그 파일을 이제 열어가지고 처리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그 파일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됩니다.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메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메모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한 번에 getText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얻은 문자를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파일에 저장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에는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을 수가 없고, 보통은 줄 단위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줄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큰 문자열로 다 결합해서 하나의 큰 문자열을 만들고 한 번에 setText를 불러서 저장을 그 화면에 나타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reader로 has next line 있으면 next line을 읽어서 요 reader라고 요 in이라는 string 빌더가 있는데 그 빌더로 계속 문자열을 줄 단위로 추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추가가 끝나면은 이제 하나의 문자열을 in으로부터 받아서 메모에 설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줄 단위 입력받으면 그 맨 끝에는 줄바꿈 문자가 있는데 그 줄바꿈 문자까지 문자열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줄바꿈 문자를 추가적으로 어펜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표시를 한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해도 좋고, 그것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바 수업이 진행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다시 듣고도 되돌아왔을 때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여기에 요소들을 수정해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더 다르게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코드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해해야 이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해도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동작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문법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왜 이렇게 짜는 게 효과적인지 이해한 다음에 프로그램하는 게 좋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코드를 가져다가 만약 활용할 때 부분적으로 이해 못하더라도 그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계적으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궁금해하고 또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야 되겠고 또 그 때가 됐는데도 설명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도 아직 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이 노트에서 이제 소개할 기본 노드들이 어떤 노드들을 이제 소개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창이라는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창, 사용자를 우리가 어떤 웹 서비스 같은 데서 사용자를 등록받을 때 사용자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용자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을 때 어떤 기본 노드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보통 받을 때 아이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취미 요 5가지 정보를 받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디는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아이디는 이렇게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받으면 되겠고,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방금 살펴봤던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입력받으면 됩니다. 성별은 가능한 게 남성, 여성 2가지로 아주 선택할 게 폭이 작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남성도 되고 여성도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만약 그런 요소이면은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디오 버튼.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여러 가지를 제시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할 때는 주로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라는 기본 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은 연도, 월, 그리고 일 3가지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정보들을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받으면 더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값들이 제한적입니다. 값들이 제한적이지만 성별이나 취미처럼 한꺼번에 모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죠. 이럴 때 쓰는 것이 콤보 박스입니다. 콤보 박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나열해 줘야 되는 게 많을 경우에 쓰는 게 콤보 박스입니다. 그래서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3개 다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선택하게끔 보통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는 물론 여기처럼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은 이런 게 될 수 있고 취미가 우리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은 체크박스를 이용해서는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너무 많이 덕지덕지 나열하기에는 힘들 거고 여기에 없는 것도 사용자가 취미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그러면 체크박스로는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성별하고 취미의 차이를 우리가 또 생년월일과 차이를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별하고 생년월일은 단일 선택입니다. 즉 여러 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여러 개를 나열하지만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수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체크박스를 쓰는 거고 만약 이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뷰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콤보 박스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중 선택이 복수 선택이 필요하면은 콤보 박스를 쓸 수 없고 리스트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